봅시다. 조건부 확률 그러네. 이거 빼먹었었네 내가. 근데 뭐 이거 풀만 하지 않았어? 뭐 빼먹었다고 해도 뭐 이게 독특한 유형은 아니거든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진실게임이야? 유형 이름이? 되게 신기하네. 자 봅시다. 왜 이름 무슨 이렇게 지어놨냐? 진실게임. 자 801번 한 문제 보고 갈게. 요 유형 주영이 집중해서 혹시 졸리면 현이 옆에 일어나서 들어라. 알았지? 지금 졸린 것 같으니까 일어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흰 공이 3개 있고요 검은 공이 2개 있대. 자 그러면 이렇게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들어가 있는 요런 주머니가 있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30%야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공을 한 개 꺼내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그걸 흰 공이라고 대답한 거야. 뭔가 IQ 테스트 같네. 그랬을 때 얘가 진짜로 흰 공이었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공을 하나 꺼내줄 거야. 민주한테 딱 꺼내줬어. 민주가 30% 확률로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70% 확률로는 진실을 말하는 건데, 자 내가 있고 민주가 있어. 내가 5분의 3의 확률로 흰 공을 꺼냈어 지금. 자 근데 너가 흰 공이라고 말할 확률은 몇이야? 10분의 7이지. 이래도 흰 공이라고 말한 거고 흰 공이라고 말한 거고, 아니면 내가 반대로 5분의 2의 확률로 검은색 공을 뽑았는데 민주가 흰 공이라고 거짓말해서 흰 공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 그치? 어쨌든 흰 공이라고 대답을 했대잖아. 그치? 흰 공이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 더하기 얘가 우리가 원하는 흰 공이라고 대답할 확률인 거야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흰 공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어떻게 된다? 방금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7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3의 확률로 얘가 흰 공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민주가. 자 근데 이 와중에 얘가 진짜 흰 공이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위야 아래야? 위죠? 진짜로 흰 공이라고 말한 게 진짜 흰 공인 거죠. 얘는 검은 공인데 흰 공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얘 분의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7 얘를 선택해주면 되겠다. 조건부 확률 해서 위아래 50을 곱해주면은 얘는 21 더하기 6분의 21인 거니까 27분의 21 정답이 9분의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 구하시면 된다. 똑같아요. 조건부 확률. 뭔가 곱셈 정리나 뭐 이런 거 어렵게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냥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필기했던 거 좀 복습 좀 해볼까? 자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란 뭐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뭔가 이미 일어났어. 그때 그 와중에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게 조건이 걸려있을 때의 확률인 거지.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 우리가? P, B. 결국 나는 B가 일어날 확률이 궁금한 거야. P, B긴 한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P, B 바 A라고 하는 거고, 얘를 식으로는 어떻게 세운다?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 교집합. 즉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이만큼이잖아. 즉 A 확률 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이 P, B 바 A가 된다 라는 거고, 이때 요 분모에 있는 PA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P, B 바 A 곱하기 PA가 PA 교집합 B가 되지. 요걸 뭐라고 하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식입니다. 이거 한 번도 이용해본 적 없어 나 문제 풀면서. 근데 이렇게 식을 딱 놨을 때는 이해는 돼야 돼. 그래도 요 식은 이해는 해야 된다. 이해는 하되 사실상 문제를 풀 때 크게 쓸 일은 없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 게 요거랑 요거밖에 없거든요. 사건의 독립과 종속. 독립이면 어떻게 된다?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종속은 서로 영향을 받는 거.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개념이 배반 사건이랑 독립이랑 좀 헷갈려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립도 뭔가 어감상 독립이라는 건 뭔가 영향을 안 받아야 독립일 것 같잖아. 나 독립했어. 그럼 이것도 독립일 것 같은데 A랑 B 사건이 교집합이 없는 이런 사건은 배반 사건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독립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수학에서는. 쟤는 배반 사건인 거고 독립은 아예 구별돼서 오히려 배반 사건이잖아? 그럼 종속이야. 얘랑 서로. 그러니까 배반이랑 독립이라는 건 아예 다른 개념이다. 오히려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독립이라는 게 뭔데? 라고 하면 독립이라는 건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아요. 왜? 독립이라는 거는 A가 일어날 확률은 B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니까
P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A가 일어날 확률이 항상 다 똑같아야 된다 소리야. 그래서 내가 얘만 보고 식을 조금 더 전개해보잖아. PA랑 PA 바 B랑 똑같으려면 PA 바 B가 뭐지? B분의 PA 교집합 B지. 얘를 여기로 넘겨보면 뭐가 성립하니? PA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지. 요 식이 성립하면 독립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문제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뭐 이런 식을 다 쓰면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건 A랑 사건 B가 독립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은 A 확률, B 확률 곱한 게 A 교집합 B 확률이랑 똑같은지만 보면 돼. 이게 성립을 하면 독립인 거야. 성립을 안 하면 종속인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알면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면 되고요. 독립 종속에서 나머지 하나는 뭐야? A랑 B가 만약에 독립이잖아. 그럼 뭐도 독립이냐면 A랑 B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고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도 독립이야. 그러니까 얘가 독립이면 이렇게 해도 세트로 다 독립이다. 얘가 독립이어도 나머지 것들도 다 독립이고. 요 정도만 아시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건 사실상 이 개념보다는 그냥 문제 유형별로 풀어보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혹시 자 여기까지가 개념이었는데 우리 저번 시간 숙제하면서 혹시 좀 질문 있었으면은 지금 질문 좀 받아줄 테니까 번호로 한번 질문해 줄래? 숙제 해온 부분까지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숙제 못 해왔다 이거 안 됩니다. 못 해왔으면 남아서 하고 가는 거야. 할 때까지 다. 너희들 밀려버리면은 답도 없다. 앞으로는 좀 관리를 해줄게. 또 질문 번호로 숙제 해하면서 좀 헷갈렸던 거 없었니 은별이? 응, 조금 질문할 거 없었어? 질문 지금 조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바로 진도 나가고. 없었니? 딱히? 따로 물어봐도 되긴 해. 상관없어요 그거는. 현이는 뭐 거의 못했니? 현이 목요일까지는 독립시행 확률까지 다 해와야 된다. 좀 부지런히 해야 될 거야 오늘부터. 오늘 남아서 하고 가도 좋아. 상관없어. 뭐 오늘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의무야. 대신에 목요일부터는 안 해왔다? 무조건 내 검사 오케이 너는 가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는 하고 가야 됩니다. 주영이도 많이 못 해왔니? 어려웠던 건 딱히 없었어. 물론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긴 합니다. 그럼 바로 진도 나가볼게요. 은별이 표정 왜 그래? 진도 나가볼 건데 잠시만요. 독립시행 확률 나가면 되거든요 오늘. 독립시행 확률도 간단합니다. 개념은. 자 어딨냐? 이렇게 못 찾겠지? 확통필기노트. 자 독립시행 확률도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개념은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었지? 독립시행이라는 것 자체가 뜻이 뭐야?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하려면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사건이 일어나려면 내가 뭔가를 시행해야 돼. 동전을 던진다던가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내가 주사위를 아무리 여러 번 던져도 전에 일어났던 결과가 내가 이번에 던지는 내가 아까 던졌는데 주사위를 지금 주사위 던지는 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 서로 독립적이지? 그런 시행을 반복했을 때 확률을 어떻게 구하겠냐? 라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시행을 어떤 시행을 내가 한 번 했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러면은 반대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지. 근데 이 독립시행 확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독립시행 확률은 우리가 앞에 봤었던 이항정리라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볼 이항분포에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얘가 중간다리에 있는 역할로서 좀 굉장히 확률에서 조금 나름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시행 한 번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인 이런 시행을 100번을 하면은 100번을 했을 때 사건 A가 70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내가 시행을 한 번 할 때 6분의 1의 확률로 사건 A가 일어나거나 6분의 5의 확률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 짓을 몇 번 한다고? 100번 했을 때. 이 중에서 70번 이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터질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0번 중에서 70번 발생해야 돼. 뭐가? 6분의 1의 확률이 70번 6분의 5의 확률은 30번만 그럼 발생하면 되겠지. 반대급부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한다라고 개념까지만 저번 시간 설명을 해주고 진도는 더 안 나갔습니다. 숙제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자 오늘 마저 그 진도를 나가볼 텐데 유형별로 한번 봅시다. 이런 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제로. 잘못 켰다. 해서 독립시행 확률 쭉 오늘 한번 달려볼게요. 쭉쭉 가서 이거 세연이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뭔가 알려줬었는데 세연이가 어떻게 하는 거였지? 내가 이렇게 넘기고 있으니까 막 그때는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근데 너무 느린데? 대충 한 이쯤? 넘어갔다. 자, 독립시행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1번부터 볼게. 한 가지 사건의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런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같이 읽어볼까? 같이 좀 읽어보면서 갈까? 독립시행은 동전 던지는 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런 거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는 다 알려준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937번 한 문제씩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5의 약수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P1, 5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P2라고 한대. 주영아, 주사위를 한 번 던지잖아?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몇이야 그럼? 3분의 1이겠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럼 민주야, 5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몇이야? 3분의 2인데 요 짓을 요 시행을 몇 번 반복했대? 몇 번? 3번 했지? 이 중에서 이 5의 약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P1은 이 3번 중에서 한 번만 3분의 1이 터지면 되지? 반대로 3분의 2는 2번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P1. P2는 3번 중에서 2번 3분의 1의 확률이 터져야 되는 거지. 3분의 2의 확률은 반대로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고. 해서 P1분의 P2는 얼마가 된다? P1분의 P2 하면은 12분의 6, 즉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계산해보면.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유형별로 홀수법만 쭉쭉쭉 풀어보세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형 넘어가면서 요거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너희들이 요청해도 됩니다. 물론 내가 그럼 보고 이거는 한번 같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싶은 거 있으면은 좀 해줄 텐데,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941번 한번 같이 봐볼까? 이런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 자, 같이 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K라고 한대. K는 그럼 몇부터 몇까지 가능? 1부터 6까지 가능하겠지? 그런데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3,4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K인 이런 원이 있대. 중심이 3,4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이런 원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얘가 X축 있지? 요 X축, 요 X축과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한대. 그럼 이 원이 X축이랑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야. 항상 원과 뭔가가, 원과 원, 원과 직선, 원과 포물선,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보면 되지.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요 X축까지 거리는 몇이야? 민주야, 몇이야? 넌 민주한테 물어보나? 은별아, 이 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 거리가 몇이야? R? R이요? K요? K는 여기까지인데? 아니죠. 4죠, 4. X축에서부터 얘 높이가 4잖아 지금. 얘 Y좌표가 4잖아요. 뭐가 5야? 속 터지는 소리 할래? 자,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 거리는 3입니다. 우림이 굿. 그러면은 이 원이 이 X축이랑 만나려면 이 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점점점 반지름이 커지다가 반지름이 4가 되면은 드디어 딱 만나지. 반지름이 4가 되면, 반지름이 4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은 이 원과 X축이 만나게 되는 거겠지. 즉, 얘가 K가 몇보다 크거나 같으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나겠구나, X축과. 즉,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4 이상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4, 5, 6, 2분의 1이지? 즉, 얘는 2분의 1의 확률로는 X축과 만나겠다.
2분의 1의 확률로는 안 만날 거고 1, 2, 3이 뜨면. 근데 이거를 몇 번 던진대? 주사위를? 요 짓을 8번 던진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데 얘를 8번 던지는데 내가 이 사건이 2번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8번의 기회 중에서 몇 번만? 2번만 2분의 1의 확률이 터지면 되는 거고, 반대로 나머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이 6번 터지면 되는 거겠지. 이해되시나요? 하면 정답이 2의 8승분의 8C이면은 얼마냐? 28인가? 4로 약분해주면 64분의 7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원 나오고 뭐 X축 나와가지고 쫄고 안 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서 푸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 이렇게 좀 응용된 문제들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유형이 많은데 워낙 독립시행의 확률이 워낙 많고 문제 자체가 워낙 많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넣어놓은 거 연습해보라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유형 2번으로 갑시다. 똑같아요. 지금부터 하는 건. 두 가지 사건의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그러니까 뭔가를 두 개를 하나만, 행동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주사위만 던지거나 동전만 던지는 게 아니라 동전도 던졌다가 주사위도 던졌다고 하나만. 자, 보면은 주사위를 던지잖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면 뭐한대? 동전 3번 던진대. 짝수가 나오잖아? 동전 2번 던진대. 그러면 내가 2분의 1의 확률로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2분의 1의 확률로 짝수가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인데, 만약에 홀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동전 3번 던질 거지. 동전 한 번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인데 동전 한 번 던질 때마다 내가 홀수가 나왔으면 동전 몇 번 던진다고? 3번 던지는데 그 와중에 나는 뭐가 궁금해? 동전의 앞면이 딱 한 번만 나올 확률이 궁금하지. 그러면은 3번 중에서 한 번만 앞면이 나와야 돼. 즉 3번 중에서 한 번만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와야 되고, 반대로 그러면은 2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왔겠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짝수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 내가 주사위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을 때는 동전을 2번만 던지니까 2번 중에서 한 번만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뒷면이 나왔으면 되겠지. 그럼 요 확률이랑 요 확률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죠. 이거여도 동전에 한 번 나오는 거, 앞면이. 밑에 경우의 수도 요때도 동전의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거일 테니까.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얘는 16분의 3, 얘는 8분의 2인 거니까 16분의 7이 정답이 되겠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섞는 거야. 시행을 막 주사위 던졌다가 동전도 던지는데 주사위가 어떻게 나오면 동전 어떻게 던지고, 주사위가 이렇게 나오면 동전을 이렇게 던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결국 독립시행도 섞여 있는 거지. 여러 행동을 하는데 독립시행도 섞어서 하는 거야. 다를 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질병에 대한, 이건 뭐냐면 1회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오케이. 자, 어떤 질병이 있대. 좀 잘 안 보이는구나. 좀 잘 보이지. 자,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자, 1단계 치료를 먼저 해. 1단계 치료를 해서 성공한 사람에 한해서 2단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 치료까지 성공하면 완치야. 오케이? 그러니까 치료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1단계 치료법이 있고, 1단계 치료에서 성공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완치, 이제 완치 판정 인 건데, 지금 자, 1단계 치료랑 얘는 서로 독립이래. 1단계랑 2단계는 서로 독립이야. 영향을 안 받는다는 소리지, 서로. 그리고 1단계 치료 성공 확률은 3분의 1이고 얘 성공 확률이 2분의 1. 2단계 치료의 성공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내가 4명을 치료할 거거든. 4명을 치료하는데 이 와중에 완치가 2명 1 확률을 구하래. 얘들, 그러면은 이 치료 프로세스에서 완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단계에서도 2분의 1 확률로 성공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2단계에서도 3분의 2의 확률로 성공을 해야 내가 즉 3분의 1의 확률로 완치가 되는 거지.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이해되니? 1단계도 성공하고 2단계도 성공해야 완치니까. 즉 이 치료를 받았을 때 3분의 1의 확률로 완치가 되고 3분의 2의 확률로는 완치가 되지 않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실패를 해도 완치가 아니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끝났죠? 내가 3분의 1로 완치하고 3분의 2로 완치를 못하는 요 짓을 4명한테 실험을 할 거야. 4명한테. 이때 완치자가 2명일 확률은 4명 중에서 2명만 성공하면 되겠지? 3분의 1의 확률로. 나머지 2명은 안타깝게도 3분의 2의 확률로 완치가 안됩니다. 이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즉 2명이 완치가 될 확률은 몇이야? 27분의 64, 24니까 9분의 8. 정답이 없네. 81분의 24네요. sorry. 81분의 24니까 27분의 3으로 나눠주면 8. 27분의 8의 확률로 2명이 완치가 되겠다. 이해되니? 은별이 많이 피곤하구나. 너무 피곤하면 주영이도 마찬가지야. 주영아? 주영이 자네? 주영씨. 아이고 어떡하니. 주영아 일어납시다. 주영이 여기 일어나라. 지금 당장 여기로 와. 피곤해. 은별이 자리 없어졌다. 은별이 그냥 피곤하면 일어나면 좀 안되겠구나. 여기로 와서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알았지? 피곤하면은 잠 깨면서 들으세요. 너희들 지금 물론 시험 때까지 조금 남긴 했지만 50일가량 남았나? 뭐 그 정도 남긴 했지만 지금 이해 못하면은 시험 때도 그냥 이해 못한 상태로 간다는 마인드로 한 번 배울 때 한 번에 이해하세요. 아셨죠? 근데 어려운 내용은 이해를 한다 해도 까먹거든? 근데 그 당장 이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 그냥. 왜냐면 당장 이해를 해놓으면 다음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한 번 이해를 해야 된다. 수호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니? 그렇게 어렵지 않지? 저거 있잖아요. 예. 1단계에서 실패하고 2단계에서 실패하는 걸로도 풀 수 있어요. 실패하는 걸로? 네. 그치, 풀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완치할 확률을 구한 건데, 예를 들어서 완치 판별이 안 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1단계에서 2분의 1의 확률로 실패를 하면 애초에 완치가 안 돼요. 이래도 되고, 아니면 더하기 1단계에서 2분의 1 확률로 내가 완치 판별이 됐다고 해도 2단계에서 걸러지면 2단계에서 내가 만약에 3분의 1의 확률로 실패를 했어. 즉 6분의 1의 확률로도 또 완치가 안 될 수도 있지. 이해되니? 즉 완치 판별이 안 될 확률이 3분의 2인 거지. 그 완치가 될 확률이 3분의 1인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 반대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수학이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줘도 논리만 맞으면 답은 똑같이 나와.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럼 우리미가 이런 사고가 수학을 되게 하기 좋은 사고거든. 이런 식으로 사고했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 궁금해. 그럼 계속 파고들어. 왜 이거 말이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 파고들면은 그거 외의 것들로도 되게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너무 정해진 길로 안 가려고 해도 돼요, 수학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방금은 뭘 구한 거냐면 지금까지는 한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얘는 좀 복잡했지? 주영이 안 일어날 거야? 괜찮겠어? 한 번 더 졸면은 무조건 일어나는 걸로. 방금은 거의 실신이었어. 자, 독립시행 확률인데 6건을 좀 이용하는 건가 보네. 봅시다. 자, 어떤 양궁 선수가 관역을 쏘는데 관역을 맞출 확률이 4분의 3이야. 이 사람이 근데 3발을 쐈대. 그러니까 맞출 확률이 4분의 3, 못 맞출 확률이 4분의 1인 거지? 요 짓을 근데 몇 번을 해? 3번을 했대요. 3번. 살짝 이항정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항정리의 확률판이라고 보면 돼. 독립시행 확률은. 근데 3발을 쐈는데 적어도 10점 관역을 맞출 확률이니까 어쨌든 적어도 한 발은 10점에 맞았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반대로 전체 확률 1에서
세 발이 모두 10점에 못 맞았을 확률을 빼면 되지. 이 세 발 중에 세 발이 몽땅 4분의 1의 확률로 다 빗맞은 거야. 10점이 안 맞은 거야. 이렇게 1에서 이걸 빼주면은 적어도 한 발은 10점 간격에 맞았을 확률이 구해지는 거겠죠? 즉 64분의 63이 정답이 되겠다. 6건으로 독립시행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독립시행 확률이 별게 아니라 그냥 확률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한다 라는 거고, 나머지 개념은 똑같아. 얘도 6건 쓸 수 있는 거고요. 뭐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은 스탑 재선 거세요. 오늘 시간 많습니다. 2시간 동안 지금 유형 몇 개까지 있지? 좀 있나? 잠깐만. 11개까지밖에 없네. 이번 숙제 너무 적다. 일단 나가봅시다. 유형 5번으로 갈게요. 벌써 절반 했네요. 자, 배구대회 갔네. 이거 이런 유형. 일단 보면은 배구대회를 갔습니다. 5번 5판 3선승제야. 지금 A팀, B팀이 이제 결승에서 맞붙게 됐는데, 자,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까지 해서 3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입니다. 근데 A팀은 3분의 2의 확률로 이깁니다. A의 승률이 3분의 2야. 근데 A가 4번째에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 이 4번째에서 딱 이기면서 우승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러면 4번째에서 우승을 하게 될 텐데, 4번째에서 우승할, 자, A팀이 4번째에서 우승을 하려면 그 전에 2승은 따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전 3경기에서는 우승이래. 2번을 이겨놨어야 돼. 즉 승승패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왜냐면 그 전에 승승승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럼 3번째에서 우승해버리니까 무조건 패 하나 섞여 있어야 됩니다. 즉 얘가 이전 3경기에서는 얘가 지금 3분의 2의 확률로 이길 수도 있고 3분의 1의 확률로 질 수도 있는데, 요걸 3경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2번은 이겼어야 돼.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은 무조건 져야 됩니다. 지는 것도 필요해. 난 4번째 우승하고 싶으니까 한 번은 져야 돼. 그러면은 이 3경기에서 2번 이기고 1번 질 확률이 이렇게 되지 지금. 그쵸? 그럼 3경기까지 끝낸 거야 지금. 자, 마지막 한 경기 해야지. 마지막 이겨야 되지. 곱하기 3분의 2 해주시면 3분의 2의 확률로 이기면 이게 4번째 우승할 확률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경기 많이 나올 거거든. 경기를 하는데 막 둘이서, 근데 몇 번째 이겨달라고 몇 번째 딱 이겨서 우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 빼고 그 전에 독립시행 확률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 한 번 이겨주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패승승패일 수도 있고 승패승일 수도 있고 패승승일 수도 있잖아. 그 전이 그거를 한 번에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답이 27분의 4가 되겠죠? 아닌가? 미안합니다. 27분의 8이 되겠죠? 개념 이해되니? 이거 한 문제 해볼까? 별로 어렵진 않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볼까?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같이 보자. 971번 먼저 한번 생각해서 풀어볼래? 너 빨리 넘겼니? 아닌가? 971번 한번 해볼래? 삼국 시리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어려운 터프 문제를 일부러 골랐습니다. 너희도 어차피 숙제니까 홀수반만 푸시면 돼요. 그리고 숙제는 경기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먼저 풀어보세요. 시간 한 3분 드릴게요. 너무 많나? 2분만 드릴게요.
엄청 어렵진 않아요.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거서 거기에요, 확률은. 자, 거의 한 3분 가까이 드렸는데 같이 봅시다. 이 정도면 풀었어야 됐고. 민주 풀었니? 어디까지 접근해봤을까? 같이 한번 풀어볼까? 3경기까지 했지 지금. 3경기까지 했는데 A팀이 어떻게 됐대? 3경기까지 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2번은 이기고 1번은 졌대. 2승 1패래. 그냥 이렇게 됐겠지 지금? 이게 얘들아 이걸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2승 1패지. 그럼 얘가 이기고 졌을까? 아니면 이기고 저거 지고 이겼을까? 뭐 지고 이기고 이겼을까? 이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3경기까지는 2승 1패래. 그냥 이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걸 분석할 필요 없는 거야. 2승 1패인데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A팀이 우승했으면 좋겠지? A팀이 우승하려면은 앞으로 몇 번의 승리만 더 하면 돼? 2번만 더 이기면 끝나. 그래서 얘가 그냥 그러면 얘가 이 5번째 경기에서 우승이 될 수 있지. 어떻게 되면? 이기고 이기면. 아니면 얘가 6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을 수도 있지. 어떻게? 그 전까지는 대신에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마지막에 한 번 이기면 6번째에서 확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최악의 경우에 얘가 이미 이 2번 이겨놨는데 다 따라잡혔어. 7번째에 내가 우승을 할 수도 있지. 어떻게? 그 전에 만약에 잠깐만 이렇게 잖아. 그 전에 애가 2번 지고 한 번만 이긴 거야 간신히.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이기면 7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거지. 이거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해볼게. 첫 번째 5경기에서 우승이 확정되는 경우 5경기 우승 5번째 경기에서. 두 번째 6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도 있고, 얘가 지금 우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왜냐면 몇 번째에서 우승해야 된다는 게 아까처럼 안 나와있지.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 다 해봐야겠지. 7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에. 자, 그럼 요거 확률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5번째 경기에서 우승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한번 얘 이기거나 질 확률은 똑같대. 2분의 1 확률로 한번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 전에 4번째 경기에서 무조건 2분의 1 확률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도 또 이겨서 우승 확정 지으면 되죠. 즉 4분의 1의 확률 더하기, 자, 내 6번째에서 이기고 싶어. 그럼 그 전에 1승 1패를 해야 되지. 근데 승패도 되고 패승해도 되지. 어쨌든 내가 이 2번 중에서 내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경기에서 2번 중에서 한 번만 2분의 1의 확률로 이겨주고 나머지 한 경기는 2분의 1의 확률로 지면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경기에서는 2분의 1로 이겨야 되는 거. 즉 6번째 경기에서 우승할 확률은 똑같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마지막 7번째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이 앞선 4, 5, 6경기에서 얘가 2번 지고 한 번 이겨야 되지. 즉 요 3경기 중에서
두 번은 한 번이라고 할까? 한 번만 이겨야 돼. 한 번만 2분의 1 확률로 이기고 나머지 두 번은 2분의 1 확률로 진 다음에 맨 마지막 경기에서 2분의 1 확률로 이기면 됩니다. 맞죠? 현이 이해되니 이거? 어때? 이해 안 됐지? 어디가 좀 헷갈려? 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아니면 다? 다? 2번? 얘가 자 지금 2승 1패는 해놨지? 두 번만 더 이기면 우승인데 이겨서 다섯 번째 우승할 수도 있고 이 4번, 5번 경기에서 한 번에 이거 한 번 지고 여섯 번째 경기씩 이겨가지고 여섯 번째 경기에서 우승할 수도 있거든. 그럼 이 4, 5 경기에서 이 두 경기 중에서 한 번만 이기고 싶지. 두 경기 중에서 한 번만 이기고 싶어. 2분의 1 확률로 한 번 이기고 나머지 한 번은 2분의 1 확률로 지고 싶어. 그 다음에 6경기에서 이겨야 되지 결국 2분의 1 확률로. 이게 여섯 번째 경기에서 우승하는 확률. 이해되니? 일곱 번째 경기도 똑같아. 일곱 번째 경기에서 우승하려면 그 전 4, 5, 6 경기 이 세 번째 그 전에 있는 요 세 경기에서 한 번만 이기고 두 번은 져야 돼. 즉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이기고 2분의 1 확률로 2분의 1 확률로 두 번은 져야 돼. 마지막 경기에서 또 2분의 1 확률로 이겨주면은 일곱 번째 경기에서 우승하겠죠? 이 확률이 얼마가 되겠니? 16분의 3이네요. 이거를 다 더해준 게 정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우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승할 수도 있고 다 더해주면은 정답이 16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경우 나누는 게 조금 너희들 좀 어려워하니까 보통 터프 문제로 나왔나봐요. 괜찮나요? 은별이 이해됐니? 수호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윷놀이 한번 해볼까? 윷놀이 한 판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윷놀이 한 판만 하자. 자 오케이. 윷놀이 뭐 쉽지? 윷놀이 많이 해봤죠? 잠깐만 생각을 해볼까? 윷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려야 되지? 좀 어려운데 그리기? 윷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던지면은 확률이 반반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윗면, 이 밑에 면은 아랫면이라고 하면은 윷 던졌을 때 윗면 나올 확률이랑 아랫면에 나올 확률이 기하학적으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확률이 달라요. 보니까 이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고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래. 오케이? 그래서 윷장 4개를 던지는데 거리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리 나오려면은 평평한 면이 3번 나와야 되고 윷놀이 룰은 알지? 당연히? 설마? 평평한 면이 3번 나와야 되고 둥근 면이 한 번 나와야 거리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내가 윷을 한 번 던졌을 때 5분의 2의 확률로 둥근 면이 나올 수도 있고 5분의 3의 확률로 평평한 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짓을 윷가락 4개를 던지니까 4번을 던진다고 생각하시면은 했을 때 거리 나오려면 이 4번 중에서 한 번만 둥근 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5분의 2 확률로 3번은 5분의 3의 확률로 평평한 면이 나와줘야 걸이 되는 거지. 걸 나올 확률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해보면 625분의 27 곱하기 4 얼마지? 27 곱하기 8이네 216 625분의 216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윷놀이 어렵지 않지? 이건 계산해보면은 너희들 윷놀이 해봐서 알겠지만 개가 제일 아마 확률이 높을 거거든. 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도랑 거리랑 비슷했던 것 같고 윷이 많이 나왔나? 뭐가 많이 나왔나? 윷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확률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계산해보면 이래요. 이걸 다 외우는 거야 아니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보고 독립시행으로 풀면 돼. 문제 조건 보고. 자 9시 1분인데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9시 11분부터 다시 독립시행 마무리 해볼게요.